내가 제롬 파월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못 믿어. 장끄트머리에 살짝 올라온 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하루 여유 있지롱.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과의 이소구입니다. 녹아내리네요. 이번 주 상당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의외에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업됐다가 오늘 다시 완전 다운되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하루 일희일비하는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싶은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말 동안 그리고 연휴까지 지금 있는데요.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요약하면은 어떤 요약이 되느냐? 멀미나는 증시였습니다. 멀미났죠?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다시 왔다. 그리고 흔들리는 투심이라고 썼는데요. 이거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주식 투자는요,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대신 중기적인 흐름이냐 아니면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이거를 정해서 자를 때서는 잘라주겠지만은 중기로 가져가겠다, 펀더멘털을 믿는다 하면은 지금 시장도 아직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 한마디 먼저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 예상, 아직은 박스권 믿어보자. 기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아직은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 충분히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제자리 찾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가 먼저 3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쉰다는 거를 전제하에 오늘의 전략을 짰어야 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열리고 월요일 날도 열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 화요일 날 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여유가 더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하루가 더 열린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 1.75%. 그럴만해. 그럴 수도 있어 했지만 모양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2.45.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스닥 지수입니다. 3.5% 급락. 여기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역시 금리에 있었더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부분, 이번 주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뭐를 봐? 금리, 그리고 변동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체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딱 일단은 맞아들었죠.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죠. 느낌적으로요, 다우지수요 1.5, S&P 2.4, 나스닥 3.5. 다시 위치를 보세요.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다시 제자리. S&P 올라갔는데 중간, 그쵸? 그리고 다우지수입니다. 아직 위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죠. 나스닥, 대형 기술주, 그렇죠?
그리고 산업 섹터와 금융주, S&P, 그리고 대형 업종 대표주들만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대형 기술주가 주로 하락을 이끌었고 금리 상승에 불리한 섹터죠. 다만 산업재, 경기 민감주 섹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 투자를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에서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 더 떨어지면요, 미국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한마디 또 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상승하는 거 비이성적이다라는 뉘앙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제롬 파월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못 믿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는 올라갔는데요. 금리 관련 금융지표는 제자리였어요. 안정화가 됐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미국 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했는데 미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더 오를 거로 예상이 되네? 그래가지고 금리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관련 지표는 안 움직였어. 이상한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틀에 대한 부분 우리는 여유가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폭이 크죠. 금리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두로 입으로 한 번쯤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요 지지대에 다 와 있어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는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금리 혹은 유동성 환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중국. 그런데 자랑은 아니에요. 예상은 했죠. 제가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최대 관점은 금리고 변동성이 있을 부분. 뚝 떨어지고 오늘 한 번 더 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오후장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일어선 그런 원동력이 됐는데요.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흡수 이슈가 계속 나왔죠. 그런데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유동성을 흡수한 게 아니라, 이거 좀 그런데 시장이 좀 위험한가? 이러면서 유동성을 잠깐 풀어줬어요. 오늘도 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금리가 문제가 되고 상품가 상승,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떨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 하단부까지 주요 지지대에 지금 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제 유튜브 꼭 보십시오. 못 보신 분은, 보신 분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양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인프라 관련 투자,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돈 푼다 그랬죠.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도 체크.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주를 기약하는 어떤 투자 전략 부분에 나올 부분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대만 가권지수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반도체 관련, 특히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TSMC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최고죠.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대죠. 거기에 업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떠 있고 음봉 뚝 떨어졌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은데, 또 가만히 보면은요, 갭 하단이 기다리고 있는 지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는 급락에 의해서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더 있을 텐데 그게 안 좋은 걸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반도체 업황에. 예, 돈은 더 잘 벌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요 지지대, 또 오늘 뚝 떨어지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죠. 아, 멀미 났습니다, 진짜. 예, 수요일 날 3,000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어제는 100포인트 넘게 3,100선을 또 갔다가 다시 오늘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10분 남겨놓고 아래 꼬리 쭉 올리면서 예, 근 1% 가까이 반등을 줬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냐? 아래 꼬리. 장끄트머리에 살짝 올라온 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하루 여유 있지롱.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부양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이 제자리는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박스권 흐름이 아직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요. 겁먹지 마세요. 다시 와요, 여기는. 3,000 위는 다시 와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 네, 다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맥락인데 박스권 하단을 이탈은 했지만은 하단부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보시죠. 먼저 외국인이 오늘 3조 코스닥까지 합하면 3조 넘습니다. 3조 1,000억 원. 기관은 1조 2천억 원. 기관의 매도는 대부분 어디요? 금융투자. 금융투자예요, 다. 그래서 금융투자는요, 내일 또 사요, 이만큼. 필요 없어. 다만 중요한 거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의 매도세는 많이 줄었어요. 매도세는 줄었어요. 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정부의 입김도 조금 있고요. 원성이 자자하니까 여당의 입김도 좀 작용을 하면서 라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는 그렇게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하단부 아래에서는 만약에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화요일 날이죠?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는 연기금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이 3조 가까이 팔았다라는 부분은 이거 어쩔 건데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개인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난 수요일 날 하락 너무 기분 나빠요. 저도 힘이 없어요 라고 방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개인이 3,000포인트를 깨는 하락인데 5,600억밖에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과거의 개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 돈을 안 쓰네. 매수발이 약해, 소위. 근데 오늘은 그 물량을 다 받아줬더라는 게 새로운 이때의 매수 주체가 지난 12월, 1월 달에 있었던 매수 주체의 개인들이 다시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매도, 개인이 받아줬다라는 점에 이번에는 의미를 둬야 되는 것 같다라는 점. 다만 외국인 매도,
환율이 다시 제자리 어느 정도 찾으면은, 그리고 다시 미국 시장이 안정세가 되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들어와요.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전략,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주 점검, 오늘은 새로운 주도주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종목,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종목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기존 주도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기존 주도주 한번 점검을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도 점검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IT. 근데 IT가 아니라 반도체라고 봐야 되죠? 반도체. 왜냐하면 삼성전자 앞에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더 세게 가기 때문이에요. IT라기보다는 반도체. 반도체 업황 나쁘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흐름 보시죠. 어제 흐름 너무 좋았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요,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서 딱 상단에 갖다 대고 올라갈 준비를 했거든요. 제자리에 왔어요. 근데 박스권 하단부예요. 여기서 겁먹지 말자고요. 겁먹을 때는 정작 중요한 건 이런 데예요. 제가 이때 보험사 지점장이랑 만나서 한 얘기 들으셨죠? 바로 이날이었어요. 바로 이날. 이날 계좌 터서 아침에 다 싸더래요. 예, 이거 함부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최소 2달, 석 달. 지금 2달 지났죠?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주안점은 바로 이 반도체 분야가 주안점이라 했죠. 그런데 대만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가격은요, 여전히 상승세예요. 왜냐하면 쇼티지예요. 지금 공급 부족이요. 쇼티지. 공급 부족이에요. 물량이 딸려요. 공급 부족이 여전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과연 여기서 꺾여서 끝나는 것일까? 라는 의문. 아무리 생각해도 기댈 데가 있거든요. 누가? 내가? 아니요. 이 주식을 크게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도 믿을만 했다라는 거죠. 뒷배경이 있으니까. 향후 실적이 괜찮을.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딱 지지받을 때 지지했어요. 어저께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 고점 강하게 뚫었죠. 뚫었는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한번 뒤지러 온 겁니다. 죽으려고 온다는 게 아니고 디디러. 뒤지려고가 아니라 디디러 오는 거예요. 디딤돌. 플랫폼. 기술적 분석에서. 그런 점에서 지지받을 때에서 오늘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온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아주 특징주가 있었죠. 현대차 그룹이 갑자기 장이 막 빠지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막 돌아서고 기아차는 7%, 8%까지 막 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거 뭐 이거 있을까? 뭐 지금장에? 근데 모멘텀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아직은 유동성장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문, 기고에, 기사에 애플차와 협력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애플과 협업해가지고 다른 분야, 자율주행이든 분야별로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그룹, 만한 회사가 세계에 있느냐? 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죠. 소위 애플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의 공장. 폭스콘에서 애플카를 만든다는 얘기가 요번 주에 나돌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현대차뿐만 아니고 해외 다른 일본, 독일 차와도 애플이 협상을 벌이고는 있는데 예,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1%에서 2%래요. 전문가들이 구하기에. 그런 수익, 그리고 또 벌으려고 내가 그걸 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차라리 다른 쪽의 협력 가능성이 수익에서 낮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서 보면은요, 이 전기차 화재, 이거 LG 배터리, LG 화학과의 문제죠. 예, 요것이 일단락되는 흐름입니다. 배터리 문제 쪽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다만 LG 화학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요거 이슈가 일단락이 됐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부담 비용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장 하단부 DD어는 지금 주가 흐름에서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이오닉 5 전기차, 예, 사상 최대의 계약 첫날 계약 건수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너무 실망했다 이런 또 얘기도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괜찮던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를 상대 기업으로 맞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느냐? 현대차밖에, 그리고 아이오닉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뭐 플러스로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인데 오늘 장중 쭉 끌어올렸었습니다. 8%까지요. 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쭉 끌어올렸다가 플러스 3%에 마감을 했는데 기아차와 애플카의 협력이 딱 집어서 기사화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예, 많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또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있는 공장도 약간 셧다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 점에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냐라는 판단이고요. 뭐 애플카 관련한 이슈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바닥은 잡았다. 75,000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속상하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LG 화학부터 나왔습니다. 전기차 사유, 화재 사유에서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SK 이노베이션한테 돈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돈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메꾸려고 그랬는데 SK 이노베이션이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뻗팅기고 있어요. 미국에서 잘 될 수 있나 하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니까,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무디스에서 오늘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우리나라 회사들이죠. LG, 삼성, SK 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투자 부담이 있지 않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이 부담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오늘 LG 같은 경우에는 6.6% 하락했습니다. 쫄지 마! 여기서 쪼는 거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삼성 SDI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졌죠?
LG 많이 떨어졌죠? LG화학.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기보다는 한 번 더, 두 종목 다 그래요. 마이너스권이면은 저는 분할로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덜 떨어졌죠? 덜 떨어졌어요.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의 시장 점유율, 확장세가 가장 눈에 띄어요. 여기에 점수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초기부터 얘기했을 때 아무도 누구도 얘기 못했었던 부분 혹시 뭔지 아세요? SKIET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에. 배터리 지금 불난 거, LG에서 불난 거, 그리고 다른 회사 만든 거 불난 거. 분리막 때문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SKIET에서 만드는 분리막을 쓴 2차 전지는 불난 게 없어요. 그래서 LG에서 이거를 썼더라면, 쓰긴 썼어요, 일부. 근데 불이 하나도 안 났어요. 예,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올해 상장을 한다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거 지분 조금 주면은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에서 낙폭이 제일 작은 거고요. 확장성. 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PD님 박수 한번 치죠. 예, 장이 안 좋은 가운데 기분 업 한번 하자고 박수 한번 치자고 했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중심 관심주로 몇 종목 얘기도 안 했죠. HMM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14,500원, 15,000원 여기, 그 다음에 지난주 16,000원 여기, 오늘 19,000원입니다. 예, 무료 문자도 보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요번 주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올라간 이유는 KTB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4,000원을 제시했네요. 목표가 24,000원, 지금 19,000원. 앞으로도 20% 이상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장 끝나고, 오늘 장 끝나고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좀 올라가고, 제가 확인을 끝까지 안 했는데, GS 칼텍스가 6,300억 원 원유 운송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떴네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원인을 좀 알자고요. 원인을. 지금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다시 무역을 활성화되고 있어요. 철강석이든 뭐 이런 상품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중국 소비. 그리고 그걸 또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운송비 놀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위로 쫓아잡기보다는요.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제가 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5일선 한번 조정을 주면 그때 한번 잡아본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문자네요. 뭐 지난번에 문자 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네.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업종은 뭐냐? 힌트는 바로 어제 방송 못 보신 분은 다시 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그 중심에는 미국,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었던 부분, 바이든이 3조 원이 아니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3조 3,300조 투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4,000조 이상. 야, 이거 억이 아니라 조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4,000조, 3,000조?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통과가 되면 인데 주식은요 항상 미리 움직입니다. 발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관심을 지금 두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 바로 어제 방송 참고를 하시고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조 단위 4천조요. 5천, 3천조, 4천조 조 단위로 쓰는 바로 이 업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은 이미 움직였고 소재,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화학, 소재죠. 소재. 투자를 하려면요.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소재 쪽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가 깜빡 잊고 안 써놓은 게 있는데 시멘트. 예, 중국에서는 턴하고 있거든요. 시멘트 가격이. 시멘트. 한번 관심.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굴삭기 같은 중장비. 관련 종목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품을 다는 기자재 업체들. 이들 종목군들 다음 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쪽집게 주식과의 이번 주 마무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죠? 3월 1일 쉬니까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하지 말까? 해요? 저녁 7시에 제가 뽑은 핫할 이슈와 함께 라이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7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참석 못 하셨던 분들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무료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무료 회원. 무료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은요.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신청이라는 문자 주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아침 장 시작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문자입니다. 장문으로 제가 해서 문자를 드리고 장중에도 종목 문자를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휴입니다. 3월 1일까지 연휴인데요. 쪽집게 주식과에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연휴 지나고 뵙겠습니다. 연휴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